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철저한 역사 논쟁을 벌이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논쟁을 누가 불러 일으켰냐를 되짚어 보면 이것은 저희 야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구구 누라이트 인사들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거나 또는 그런 구구 누라이트의 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정부의 주요 공직자로 임명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아주 치욕적인 일제 강점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최소한 그 명확한 관점이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가와 그 정부 산하단체에 있는 공직자는 우리의 미래 세대와 더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역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본 의원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저게 지금 장관님 저기 어딘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독립기념관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님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께서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독립기념관장님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지금 2005년도에 국회에 발의됐던 그 국적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심사 보고서에서 이미 개정안의 대상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 강점 당했을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 강점 당했을 당시에 대한제국하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현재 대한민국과 이어져 있다는 것이 확고한 국회와 정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좀 PT 좀 띄워주세요. 자, 저것도 보시면 이게 남조선 가도정부법률 제11호인데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입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누가 최초의 우리 국민인가 하는 창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그 유일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저것인데요. 저기 보면 자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저렇게 써 있고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이렇게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국적을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PT 한번 틀어주세요. 자,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그 규정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관님 이 정도면 대한민국과 법률 그리고 판례에서 일제시대에도 우리 주권이 존재했다고 확신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와 저런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일국의 공직자인 그것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에게 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셨다고 했지만 재청권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청권자로서 한번 그 본인의 생각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네.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독립기념관장에 지원을 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경영 능력이든 역사관이든 모든 것들을 검증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추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임추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추위원이었으면 어떤 의견 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 내셨겠습니까? 임추위 의견도 여러 가지 매스컴에 지금 다 아니, 나온 본인이 임추위원이었으면 어떤 의견을 내시냐고 묻잖아요. 임추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그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임추위 핑계 대지 마시고 장관님의 이미 결정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러 과정에서 지금 현 신임 그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네. 논란이 많이 자, 나오는 것에 다음 대해서 PT 좀 지금 틀어주세요. 알고 있으니까 네.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에 자. 대해서는 기념관장님께서 설명하고 네,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네. PT를 보시면요. 그 3대 역사기관하고 8대 역사기관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태행적인 역사관이나 이 반국가 세력으로 물타기를 통한 적극적 친일 행보 이렇게 하는 윤석열 정부 행보가 독립기념관장에게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게 보면 3대 역사기관과 8대 그 역사기관의 대부분의 인사들을 전부 다 저런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로 지금 그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제가 쭉 나열해 봤습니다. 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사도광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부터 해서 최근에 독도 조형물 철거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이 정부가 친일 또는 숭일 아니 매국적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독도까지 내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지적을 하면 단순 실수나 해프닝이라고 한다거나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자꾸 애둘러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핵심부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다할 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